어느 관리의 죽음. 어느 멋진 저녁, 회계원 체르바고프는 객석에 앉아서 오페라 그레스로 코르네빌의 종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는 행복에 젖어 공연을 만끽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손으로 코를 막으며 숨을 참으려 애썼다. 에쉬! 그만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때로는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체르바고프는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친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채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앞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노인은 아플싸 브리잘로프 장군이었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군. 사과를 해야겠어. 체르바고프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는 장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카카.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만. 좀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체르바고프는 머쓱해서 다시 무대 쪽을 보았다. 보기는 봤으나 이제 더 이상 공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불안함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서 빙빙 돌다가 마침내 기회를 얻어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카카. 용서해 주십시오. 전 그저 다만... 허허, 정말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요?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었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지금 신경질을 부리는군. 나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뜻이네. 체르바고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장군을 살펴보았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체르바고프는 아내에게 공연 관람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 사람임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다시 가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테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 한마디 대꾸도 없더라고. 하긴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지. 다음날 체르바고프는 새 관복을 차려입고 면도를 말끔하게 한 후 브리잘로프에게 사과를 하러 다시 갔다. 장군의 접견실에는 많은 청원자가 있었고 장군은 벌써 청원자들을 접견하고 있었다. 장군은 몇몇 청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눈을 들어 체르바고프를 보았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카카, 어제 아르카지 극장에서... 체르바고프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재채기를 했었죠만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죄송하게...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장군은 다음 청원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하기 싫다 이거군. 체르바고프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화가 났다는 이야기야. 아니,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어. 해명을 꼭 해야겠어.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 면담을 끝내고 내실로 향하려 할 때 체르바고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며 말했다. 카카, 제가 감히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이유는 참회의 감정 때문입니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세요. 날 놀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거칠게 닫았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바고프는 생각했다. 놀리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장군은 이해를 못하는군. 그렇담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진 않겠어. 마음대로 해보라지. 에이, 편지를 쓰는 거야. 찾아가지 말고 이젠 편지를 써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체르바고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편지는 쓸 수가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다음 날 다시 장군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카카,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이 그를 우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그는 다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재채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지 절대 놀리려던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리겠습니까? 당장 나가시오! 장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빽 질러버렸다. 뭐라고요? 체르바고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듯 물었다.
당장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반복하여 계속 소리쳤다. 장군이 격앙된 소리로 폭발해버리자 체르바고프는 머리의 회로가 갑자기 끊기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흐느적거리며 걸어나갔다. 무의식 상태로 걷는 듯 마는 듯 겨우 집에 돌아온 그는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